길을 걷다가 문득 복권 가게 앞에 멈춰 선 사람. 주머니에 단돈 5,000원이 있었는데 그걸로 뭘 할까 망설이다가 결국 복권을 집습니다. 이번엔 될지도 몰라. 그리고 그날 저녁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조용히 ETF를 하나 매수합니다. 조금만 더 모이면 10년 후엔 자유로워질 거야. 놀랍게도 이 둘의 선택은 지금 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회로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즉시 보상에 반응하는 뇌, 하나는 지연 보상에 반응하는 뇌. 그리고 이 회로의 차이는 가난과 부자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오늘 WH와 ELAB에서는 왜 가난한 사람은 복권을 사고 왜 부자는 주식을 사는가에 대해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파고 들어갑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회로로 살고 있나요? 1. 즉시 만족 회로 vs 지연 만족 회로. 하버드 심리학자 월터 미셸의 마시멜로 실험을 아시나요? 아이들 앞에 마시멜로 하나를 두고 말합니다. 이걸 지금 먹으면 끝이지만 15분만 참으면 2개를 줄게. 이 단순한 실험이 놀라운 결과를 낳았죠. 수십 년 뒤 참았던 아이들은 더 높은 소득, 더 안정된 직업,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연 만족 능력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의 뇌는 이 능력을 훈련하고 또 훈련합니다. 반대로 복권은 오늘 당장, 지금 바로 결과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지연 만족 능력을 아예 쓸 기회를 주지 않죠. 즉, 복권은 뇌를 가난하게 훈련시키는 도구입니다. 2. 복권은 감정의 도피처, 주식은 전략의 도구. 복권을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샀어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한 방이 필요해서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요. 혹시 몰라서요. 복권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무기력, 불안, 열등감. 그런 감정을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주식은 다릅니다. 주식은 공부가 필요하고 타이밍이 필요하고 자신의 리스크를 계산해야 합니다. 즉, 복권은 기분 전환용이고 주식은 인생 설계용입니다. 감정이냐 전략이냐, 이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3. 뇌의 보상 시스템 도파민의 함정. 복권을 사면 아직 긁지도 않았는데도 도파민이 먼저 분비됩니다. 될지도 몰라. 그 상상만으로 이미 쾌락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바로 즉시 보상 시스템의 중독성입니다. 그리고 도파민은 반복을 부릅니다. 반면 주식은 지금은 도파민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손해를 볼까봐 스트레스가 생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복리의 기적, 수익의 성취가 도파민을 천천히 길게 더 강하게 분비시킵니다. 즉시의 쾌락이냐, 축적의 기쁨이냐, 뇌는 이걸 구분하지 못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4. 사회 계층의 반복 뇌 습관이 만든다. 가난한 사람은 지금 살기 바빠요라고 말하고 부자는 10년 뒤를 위해 움직여요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태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뇌의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주 쓰는 회로는 강화되고 안 쓰는 회로는 퇴화합니다. 즉시 보상에 익숙해진 뇌는 투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안해하죠. 반면 지연 보상을 훈련한 뇌는 시간을 친구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가난은 가난을 낳고 부자는 부자를 낳습니다. 부의 대물림은 돈보다 뇌 습관이 먼저입니다. 5. 복권을 사고 싶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혹시 지금도 복권 하나 사볼까?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스텝 1. 복권을 살 돈으로 S&P 500 ETF를 검색합니다. 스텝 2. 그 돈으로 ETF를 한 주라도 사봅니다.
스텝 3. 다음 주에도 같은 금액으로 반복합니다. 그리고 1년 후 복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도파민이 찾아올 겁니다. 나는 지금 뇌를 부자로 훈련시키고 있다. 6.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복권을 사지 않는 이유. 통계적으로 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사람들은 복권 구매율이 높고 대졸 이상으로 갈수록 복권을 사는 비율은 급감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수치와 확률을 현실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등 확률이 800만 분의 1입니다. 이 말을 그냥 들으면 실감이 안 나지만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이 숫자가 주는 의미를 체감합니다. 이건 그냥 안 되는구나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죠. 둘째, 리스크에 대한 감각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 인지와 선택의 훈련입니다. 복권은 감정적인 도피지만 주식은 리스크를 관리하며 접근하는 투자입니다. 이 차이를 논리 기반의 사고력이 벌려놓는 것입니다. 7. 복권은 국가가 파는 희망이다. 놀라운 사실 하나. 복권은 대부분 국가가 운영합니다. 그리고 그 수익은 복지 예산이나 교육 기금에 사용되죠. 즉, 가난한 사람들이 복권을 사면서 그 돈으로 다시 복지를 받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건 무섭게 말하면 가난을 과세하는 시스템입니다. 당첨자는 한 명이지만 수익은 국가가 챙깁니다. 부자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복권 시스템이 아니라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만듭니다. 국가가 설계한 확률 게임이 아니라 스스로 설계한 복리 게임에 투자합니다. 8. 주식은 노동 없는 시간을 사는 도구다. 주식은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시간을 돈으로 사는 행위입니다. 복권이 당첨이라는 작은 확률에 모든 걸 거는 것이라면 주식은 시간이라는 확실한 자산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1시간 일해서 2만원 벌었다면 주식은 그 2만원으로 미래의 1시간을 사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면 언젠가는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하루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경제적 자유입니다. 부자들이 주식을 사는 진짜 이유는 돈을 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 없이 움직이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9. 돈이 없어 주식을 못 산다는 착각.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난 여유돈이 없어서 투자 못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복권은 꾸준히 삽니다. 그리고 SNS에서 이런 말도 자주 하죠. 오늘도 로또 탈락 인생이 왜 이래? 이건 단순히 돈이 없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 쓸 것인가를 선택하는 힘이 약한 것입니다. 1만 원을 복권에 쓸 수 있다면 1만 원을 ETF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눈앞의 쾌감과 지연된 보상의 힘을 뇌가 구분하지 못할 뿐입니다. 10. 부자는 기다림의 시스템을 믿는다. 가난한 사람은 언젠간 될 거야 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언젠가는 되게 설계한다는 태도로 삶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복리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복리는 마법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1년엔 작은 변화, 5년엔 2배, 10년엔 다른 세상. 그리고 부자들은 이 시스템을 기다릴 줄 아는 능력으로 유지합니다. 기다림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다. 복권은 운을 기다리는 도박이지만 주식은 기회를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11. 복권은 외로움, 주식은 연결이다. 복권은 개인적인 행동입니다. 혼자 사서 혼자 긁고 혼자 실망합니다. 그에 비해 주식은 커뮤니티, 분석, 토론, 정보 교류 등 사람들과의 연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더 나은 전략과 더 나은 판단을 이끌어냅니다. 가난할수록 혼자 한다고 말하고
부자일수록 함께 배운다고 말합니다. 복권은 외로운 행위이고 투자는 사회적인 활동입니다. 12. 결론 복권을 끊고 뇌를 부자로 훈련하라. 오늘 당신이 복권을 사는 이유는 희망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당신의 뇌가 즉시 보상 회로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늘부터 1만원짜리 복권 대신 1만원짜리 ETF를 사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뇌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부자의 뇌로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복권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투자는 당신의 뇌에 흔적을 남깁니다. 돈이 아닌 선택이 당신을 부자로 만든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한 다음 주제 아이디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장 많이 올라온 주제로 WH와 ELAB 다음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WH와 ELAB였습니다. 감사합니다.